네, 안녕하세요. 고용정보원 일자리사업 평가센터의 장경입니다. 앞서 이덕재 박사님께서 우리나라 또 해외 선진국의 실업 급여 및 실업 구조와 관련된 발표 주셨는데요.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발표드릴 내용은 우리나라의 이제 일자리 사업,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에 대한 이제 현황과 그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앞서 들으신 내용은 주로 이제 그 소극적 노동시장 정책과 관련된 내용이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은 주로 이제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들에 대한 현황과 관련이 있습니다. 제목이 에파스를 통해서 본 노동시장 취약계층의 일자리 사업 참여 현황과 특징인데요. 에파스라는 명칭을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작년에 고용부하고 한국고용정보원이 일자리 사업 평가와 정책 분석을 위한 에파스라는 시스템을 새로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재정이 투입되고 있는 모든 일자리 사업의 이제 현황을 통계적으로 개량적으로 이제 살펴볼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이기 때문에 오늘 접하시는 숫자도 아마도 처음 이제 접하게 되시는 숫자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은 노동시장의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의 지원 사업들이고요. 이들의 취업,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특히 지금 코로나19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전 세계 국가들이 이런 일자리 사업, 노동시장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취약계층들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정부의 지원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에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과연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공급이 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혜를 받는 취약계층들 간의 사각지대는 없는지, 그리고 그런 정책들이 균형 있게 공급이 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일자리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살펴보고 수혜자들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 가장 우선시 돼야 될 것이고요. 그런 정책을 통해서 이제 일자리 사업이 균형 있게 공급이 되고, 또한 이제 참여했던 국민들은 양질의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정책적인 성과를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런 현황들을 살펴보는데 굉장히 한계가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수행하는 일자리 사업들이 굉장히 많고, 참여하시는 국민들도 굉장히 많고, 그것에 대한 이제 정보 수집 그리고 이제 분석을 위한 데이터 구축을 하는데 현실적인 한계가 굉장히 있었기 때문에 다소 분절적으로 연구가 수행되거나 평가가 이루어져 왔었는데, 비로소 이제 작년에 이런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우리나라 전체 일자리 사업에 대한 현황을 온전히 이제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노동시장 프로그램, OECD에서 분류하고 정의하고 있는 노동시장 프로그램을 우리나라에서 이제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OECD의 구분을 보시면은, 이 테이블을 보시면은 총 8개의 구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8가지 유형 중에서 우리나라는 노동시장 고용 서비스, 직업훈련, 고용장려금, 직접 일자리 사업, 창업지원, 앞서 설명 들으셨던 실업급여와 같은 소득 유지 및 지원 사업으로 유형을 분류하고 있었고요. 올해 이제 새로운 유형으로 보호고용 및 재활이라는 유형을 따로 구분해서 관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4번에 해당되는 영역은 주로 이제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사업이나 산재 근로자와 같은 근로자들에게 지원되는 사업들을 별도의 유형으로 이제 구분하기 위한 유형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OECD에서 국제적인 기준으로 삼고 있는 노동시장 내 취약계층은 기본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는 구직자와, 그다음에 재직 상태에는 있지만 비자발적으로 실직의 위기를 맞닥뜨리고 있는 재직자도 취약계층으로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노동시장 밖에 있는 비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일을 하고 싶어하는, 취업의 의사가 있는
사람들을 노동시장의 취약계층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 재정을 투입해가지고 운영하는 일자리 사업은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해야 된다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정책을 통해서 공급되는 불특정 다수를 위한 그 정책이 아니고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해야 된다라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우리나라의 최근의 일자리 사업에 대한 재정 투입 현황을 보시면 최근 한 5년간의 추이를 봤을 때 2020년, 21년에 굉장히 많은 재정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다들 익히 아시겠지만 20년부터 이제 코로나가 발발하면서 특히 이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들에게 정부가 일자리의 안정, 유지를 위한 추가 경정 예산 등을 큰 폭으로 이제 편성을 하면서 일자리 사업의 예산이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보실 수 있고요. 반면에 이제 그러면은 다른 주요 선진국들과의 그러한 재정 투입의 차이는 어느 정도 되는지를 살펴봤을 때 우리나라가 재정 투입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OECD 어떤 평균적인 재정 투입 비중과 비교하면은 상대적으로는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는 이러한 이제 일자리 사업에 대한 관리를 한 2010년 전부터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었는데요. 초기만 하더라도 주로 이제 사업의 유사중복성을 제거하고 통합하는 정책, 그리고 주로 이제 직접 일자리 사업을 중심으로 한 그런 효율화를 많이 이루어 왔고요. 그러면서 2018년도부터 모든 일자리 사업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고용부와 고용정보원이 중심이 되어서 현재 모든 부처에서 수행하고 있는 일자리 사업을 평가를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는 이런 평가와 정책 분석들을 더 체계화하기 위해서 전산 시스템을 전용 전산 시스템을 구축해서 이제 평가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평가 프로세스는 총 3단계로 이루어졌습니다. 우선 모든 부처는 새로 설계한 또는 변경하기 위한 그런 일자리 사업들이 전형적인 일자리 사업에 해당되는지 적성성 여부를 고용노동부와 논의를 하게 돼 있고요. 거기서 승인을 받아야지 일자리 사업 관리 영역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일자리 사업으로 분류가 되면 2단계로 들어와서 방금 말씀드린 성과평가 단계를 매년 거치게 됩니다. 이 평가는 현장의 목소리와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신 국민들의 목소리, 그리고 그 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나타낸 성과, 평가 등으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결국에는 이 종합적인 결과들을 가지고 등급 산정을 해가지고 각 사업의 예산 조정이라든지 사업 조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그 개별 평가에서 나타난 이슈들 중에서 시급한 현안이라든지 사회적 이슈가 있는 것들은 심층적인 평가 단계로 넘어가서 그 심층적인 연구 또는 또 평가의 단계를 거쳐서 각 부처의 정책 과제로 도출이 돼가지고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이러한 평가를 위해서 작년에 새로 구축된 에파스 시스템은 현재 고용정보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행정 DB 그리고 각 부처에서 매년 제출하게 되는 참여자 정보를 전부 다 연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이 정부 일자리 사업에 들어오신 분들이 사업 참여 이후에 어떻게 변화가 이루어지는지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이 이제 저희 에파스 시스템의 이제 화면인데요. 작아서 이제 잘 보이시지 않는데 이러한 웹 형태로 이용하실 수 있게끔 구축을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작년에 이제 구축이 돼서 굉장히 방대한 데이터들이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정확성 검토를 하고 있고 오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그 많은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게끔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에파스 시스템을 활용해서 이제 간단한 분석을 좀 해봤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은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상황이 어떤지 취업자, 실업자, 비경한 인구의 비중 등을 볼 수 있고요. 그 안에서 특히나 이제 코로나가 발발한 최근 시점에서의 실업 현황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실업자 비경할 인구가 굉장히 증가하는 고용 악화 상황을 볼 수가 있고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자리 사업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었는지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670만 명 정도가 2020년 기준으로 정부 일자리 사업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선 직업훈련과 고용 장려금에 대한 수혜가 가장 많았었고요. 성별로 살펴보면은 남성보다는 상대적으로 노동시장 내에서의 취약한 계층의 여성의 참여가 굉장히 높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일자리 사업의 공급은 지역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어느 정도 고르게 분배는 되고 있습니다. 다만 세세하게 들여다보면은 광역시도와 같은 대도시는 취약계층보다는 일자리 사업의 공급이 상대적으로 좀 적고 오히려 좀 더 취약할 수 있는 일반 시도에서는 취약계층 비중보다는 일자리 사업의 공급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서 이러한 현상들이 갖고 있는 정책적 함의를 살펴봄으로써 균형을 어떻게 맞춰 나가야 될지 그 많고 적음의 차이는 어디서 나타나는지를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이제 각 사업의 유형별로도 이렇게 전부 제시를 했기 때문에 각 사업들이 갖고 있는 특성에 따라서 지역별 분배에 대한 정책, 전략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령별로 보면은 직접 일자리는 대부분이 60대, 특히 70세 이상의 참여가 주를 이루고 있고요. 나머지 사업들도 20, 30대, 고용 서비스는 20대, 창업은 30, 40대에서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직접 일자리 사업만 놓고 보면 전체 직접 일자리의 80%가 65세 이상입니다. 굉장히 고연령층의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사업 참여 이후에 노동시장으로 민간 노동시장으로 이행을 하기 위한 정책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라는 것을 같이 살펴보면서 이 직접 일자리 사업의 구조라든지 수혜자의 분포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이 사업 참여 전에는 굉장히 장기 실업 상태를 많이 겪고 있고 참여하기 전에 취업 경험도 1년 미만의 아주 단기 취업 상태에 많이 있다라는 것을 감안을 하면서 각 프로그램의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한편 부처 중심으로 보면은 전체 일자리 사업의 80%를 고용노동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고용노동부가 일자리 정책의 주무 부처이지만 반대로 보면 다른 부처들은 이 일자리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운영이 상대적으로 좀 약하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각 부처는 기본적으로 산업의 베이스를 갖고 있는 정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특징들을 최대한 살려서 일자리 정책을 국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그 검토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층도 마찬가지로 고용노동부의 사업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신 분들이 그 이후에 어떤 업종과 직종에 참여한지를 봤는데 보건복지나 제조업, 사업시설과 같은 일부 소수 업종에 너무 집중이 돼 있다는 것도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여 이후에 임금 수준이 어떤지를 살펴봤을 때 각 직업훈련의 경우 과기부 사업들의 임금 수준이 좀 높게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고용 서비스업에 참여했던 분들은 보훈처에 참여했던 분들의 임금 수준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앞서 그런 현황들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취약계층의 비중과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신 분들의 비중을 서로 단순 비교를 해서 어떤 것이 남고 어떤 부분이 모자른지를 좀 비교를 해봤는데요. 이런 결과들을 통해서 향후에 이제 각 유형별 일자리 사업의 공급에 대한 전략이라든지 대상별 공급 분배 전략들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하면 기본적으로 이러한 정부 재정 지원의 일자리 사업들은
정책 목적에 맞게 제대로 된 유형 분류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제대로 된 정책 대상을 선정을 해야지 그 정책이 갖고 있는 방향성에 맞게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 이런 현황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함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그러한 일자리 사업을 통한 수혜가 온전히 국민들의 입장에서 설계가 되어야지 또 다른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고 국민의 체감도라든지 그 사업이 원래 추구하고자 하는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현황 파악들을 통해서 각 유형별로도 새로운 개선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각 유형별로 제시된 내용들은 저희가 이제 연구를 하면서 주요하다 싶은 내용들을 적어놨습니다. 이런 것들을 참조해서 앞으로 에파스를 많이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